네, 감사합니다. 전문가이 교육 운영에서 기초에서부터 응용까지 그리고 산단학의 어떤 협력 이런 부분들의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서의 그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다. 어려운 과제를 주셨습니다. 이어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오선기 산학협력원장께서 경문대학의 링크 플러스 경문대학의 산학협력과 관계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죠. 링크 플러스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히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의 오성희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저희 대표적 전문대학의 산학협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대학 링크 사업에 대한 전체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학협력 정책 추진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나라의 산학협력 부분 발전 과정을 보시면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에는 보존적 산학협력 체계였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 시점이 19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현대적 산학협력 체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앞서 많은 이 패널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개발도상국에 겪고 있는 다양한 어떤 산학협력의 문제들을 거쳐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기 나와 있는 발전 과정을 쭉 보시면 저희 대학도 그런 개도국에서 겪었던 다양한 어떤 행정기관과 그다음에 현장의 이질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지금까지 흡수 그리고 그걸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지금까지 산학협력 발전이 해왔다고 보고요. 여기 보시면 2019년 이후부터는 아까 우리 남성 회장님께서 환영사에도 언급을 하셨듯이 새로운 또 산학협력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인재 육성과 창업, 그다음에 사업화를 위한 고부가 가치 창출, 그리고 인프라 고도화 이거를 2019년 이후에 핵심적인 산학협력 모델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우리나라의 산학협력에 대한 발전 과정에 있어서 과연 우리나라 산학협력 발전 역사에 있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대표적으로 산학협력 분야는 이게 크게 인력 양성, 기술 이전, 대학 창업, 인프라라는 4개 형태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이제 산학협력 문제점을 얘기를 하실 때 정부 간의 이 칸막이식 정책 그리고 중복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이런 포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책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뭐 교육부 과장님부터 중소벤처 과장님 다 계신데요. 이런 행정부서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프레임을 꾸려나갈 때 반드시 중복성, 그다음에 유사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충분히 검증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력 양성이나 인프라 분야는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이전 사업화 같은 경우는 이제 산자부가 중심이 되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벤처부 같은 경우에는 대학과 연계된 분야를 보면 창업 분야에 대해서 핵심적인 행정부서로서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인력 양성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인력 양성을 메이드 하더라도 예를 들면 산자부 영역이라든지 중소벤처부 영역들을 서로 나누어서 중복성이라든지 정책 추진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을 지금 거쳐가고 있고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전문대학이 과연 어떻게 설립이 됐고 지금 기관의 특성을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사실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앞에 문제에서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전문대학이 앞으로 정체성을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 근원으로 돌아가 보면 충분히 그 정체성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49년도에 초급대학이 기반으로 해서 77년도에 교육부 개정으로 인해 전문대학이 바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입되는 과정부터 보시면 직업교육이나 평생교육기관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고요. 그리고 그 기관의 특성이라는 게 아까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기반 교육기관입니다. 아무래도 전국 단위의 교육기관이라고 하기에는 이 커뮤니티 카리지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산업에 기반을 하지 않고서는 사실 전문대학이 그 학생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을 또 인력 양성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이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양적, 질적 성장을 거쳐왔는데요. 양적 성장의 대표적인 게 보시면 96년도에 대학 설립 준칙주의에 의해서 정원 자율화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질적 성장 단계에서는 3학년 체계가 구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탄력자 학사제도, 다 아시겠지만은 전공심화 과정 운영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질적 성장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문대학의 어떤 정책은 각 행정부를 거치면서 다양하고 그리고 현장에 맞게 추진을 해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2013년도에 이제 전문대학 육성 방안이 추진이 되고 이 영향을 아직까지 저희들은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2013년도에 전문대학 육성 방안 추진 방안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세 개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문대학 정체성을 확립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대학하고 유사한 학과를 많이 운영한다. 그리고 현장에 미스매칭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입학 전형 감소는 이때부터 예견이 됐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6만 명 정도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추세이긴 합니다. 그런데다가 입학 전형 감소에 따른 미청원율이 지금 30%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 산업 기반이 무너진다라는 게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계열화해서 계열 특성화를 시키자라는 방향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대학의 커뮤니티 카리지라 해서 지역 사이의 기반의 대학으로 위상을 좀 강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전문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여기 총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은 수도권에 취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전문대학 학생의 어떤 여건상, 전문대학이라는 여건상 결국은 지역에 정주하게 됩니다. 지역의 기업이나 지역의 산업에 일자리를 찾게 됩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런 특성들이 교육개발 연구 보고서에 보면 회계자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회계자원들이 전문대학 출신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 지역의 어떤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전문대학이 살아야만 아마 인력에 대한 공동화 현상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거라는 것들이 여기에서 예측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문대학 지원 사업은 이 보시는 것 같이 두 개가 핵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할 산하인 순도대학 링크 플러스 사업이죠. 이게는 산하인적 사업입니다. 일종의 대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대내 사업입니다. 대학 내에 어떤 혁신을 추진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 재정 지원 현황을 보시면 아까 우리 김경만 의원님과 강석구 의원님이, 특히 강석구 의원님이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실제 중앙 재정 지원 사업 2019년도 사업비 예산을 보시면 93.5%가 4년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가 전문대학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정부 지원을 합쳐도 7.5%밖에 전문대학에 지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로 따져보면 전체 학교 수의 40%를 전문대학이 차지합니다. 136개 대학인데요. 그리고 학생 수로 따져보면 24%가 전문대학생입니다. 전체 지금 현재 대학생들 중에서 24%가 전문대학 수고요. 교원 수는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을 운영하는 인력 자원이라고 하는 교직원은 4년제에 비해서 15%밖에 되지 않지만 학생 수나 학교 수를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원은 6.5%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과연 이런 구조에서 전문대학이 어떤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 지원한 재정 지원 사업 중에서 링크 사업이 과연 이런 조그만 그 6.5%의 재정 지원에 있어서도 또 작은 예산, 그 예산으로 얼마나 성과를 냈을까라고 하는 것은 또 간편하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셔도 그렇게 큰 성과가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대학 링크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사업입니다. 맞춤형 교육과정과 비즈니스 캠프 구축 사업인데요. 앞서 우리 이병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산하인형 모델 중에서 세 가지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 산하인형 세 가지 모델 중에서 맞춤형 교육과정은 교육 출신 대학이고, 그다음에 비즈 캠퍼스 구축은 기업 관련 대학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 이거를 정책을 수립할 때 어떻게 보면 이런 선도적인 기획 단계를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이런 모델을 제시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교육과정 모델은 사회 맞춤형 학과 중점형이라는 이름으로 교육 중심 대학의 어떤 지역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해라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비즈 캠퍼스 구축을 위한 기업 관련 대학으로서는 산학협력 고도화형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략적인 계획을 보시면 5년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3,500억 원이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500억 원이 굉장히 큰 돈처럼 보이지만 국가 전체 예산으로 치면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고도화형은 15개 교육, 사회맞춤형, 중점형 대학은 44개 교육에서 총 59개 교가 지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136개 전문대학들 중에서 43%가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절반 가까이 이 산학협력 사업에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주력 산업, 기업으로 보면 주력 핵심 이 제조 이 뭐라고 해야 돼요? 핵심 업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업이 링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성과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여기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 3년간 사업입니다. 2017년, 19년까지 3개년간 실적 낸 거를 이제 표시를 했는데 붉은색을 한번 봐주십시오. 보시면 뒤에 우리가 다른 자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사실 이 작은 사업비로 3개년간 추진한 실적입니다. 고도화형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 창업 프로그램이 200% 형성되었습니다. 3년 동안. 다음에 이제 산학협력 추천고사 같은 경우는 177%가 산학이 됐어요. 왜냐면 대학에서 뽑았다는 얘기죠. 대학에서 이 정도의 전문적인 인력들을 창출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교육 추진에 있어서는 정규 창업 강좌가 211% 2배 이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과의 협력 활동입니다. 기업과의 협력 활동인데 여기 보시면 산업체 기술지도 아까 경기 테크노파크의 기술닥터 사업을 얘기를 하셨는데 대표적인 사업들을 지금 링크 사업에 대학들이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기술닥터 사업이 일종의 기술지도 사업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대학이 경기도다 보니까 여기 테크노파크의 기술닥터 사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지역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이런 표본의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산학협력단 운영 수익률이 52%가 상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학협력단이 벌어들이는 거거든요. 전문대학은 사실 한 100억 정도의 산학협력단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52%의 산학협력단 운영 수익률을 확보했다는 것은 물론 공시지표의 일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통계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정책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놓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허, 등록 같은 것들이 70%,
이상 상향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형태인 중점형 사업입니다. 사회학습 중점형 사업인데요. 여기 보시면 참여가 보통 30%입니다. 보시는 같이 참여 학과수라든지 참여 학생 수, 채용 학생 수 보면 3년 동안 거의 30% 정도의 사행성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교육 추진에 있어서도 교육과정 개발 수가 120%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취업 보수 교육 운영인데요. 이거를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이 부분은 모더부에서 하는 거 아니냐, 재직자 교육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재직자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까야 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는 그게 꼭 노동부의 어떤 정통적인 영역이다라고 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대학 학생들이 결국은 수도권으로 오지 못합니다. 전문대학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 대학을 졸업하고 그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그 학생들이 전공심화나 다른 형태의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 모교에서 진행하는 이런 재교육 과정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다른 일반 폴리텍 대학이나 아니면 민간 이런 재직자 교육을 하는 데에 비해서는 훨씬 안정감이라든지 그리고 친근감을 많이 느낀다는 게 보고서에도 보고되고 리포팅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환경 개선인데요. 저희들이 한 190% 정도 위로 실습시를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산업체질자체 연계학교도 보시면 65%대 그러니까 참여 기업수라든지 인사 채용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실 겁니다. 전문대학이 이렇게 잘하는데 왜 재정 지원을 해야 됩니까? 라는 의문사항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편적인 실적들만 보시면 산하형 중점교수를 채용해서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산하형 수익률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돈만 투여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뭐냐? 대학 내 시스템이 하드웨어적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구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구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간단한 교육과정 하나도 실적을 내기 힘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육부에서 중장기적인 산학인들 정책, 산학인단을 지원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뒤에 재원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충분히 이 산학인력을 할 수 있는 기반은 완성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이 예산이 투여됐을 때 이만큼의 전문대학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돈을 지원하지 않아도 계속 성과를 내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대학의 어떤 재정 현실을 이 전문대학에 몸담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 잘 모르시는 경우가 쉬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몸담고 계셔야 전문대학의 재정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들을 많이 아시게 될 텐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김경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3년간 등록금이 동결됐었습니다. 그리고 입학자금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학생한테 투여해야 될 어떤 재정적인 이유만 봤을 때, 그 내용만 봤을 때는 사실 지역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를 잘 구축되어 있으면서 불구하고 실적을 앞으로 계속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 없다고 하면 지원하기가 실적을 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명시성부하게 지역 공백화가 일어날 겁니다.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게 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링크 사업의 성과를 왜 이게 지역 사업으로서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과를 보시면 이게 이제 중점형 대학인데요, Y 대학입니다. Y 대학인데요. 여기에 이제 기업과 직무 역량 평가 체계라든지 맞춤형 경영 개발을 해서 직무 능력 인정을 하고 취업 연계까지 되는 그런 교육 과정을 진행하는 대학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아마 이 해석을 다 한 번씩은 본직한 회사들이실 겁니다. 이 지역에 있는 회사들과 서로 연계를 해서 보시면 19년도에 178명을 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198명을 약정을 했고 이 대학이 어떻게 되느냐? 취업률 한번 보십시오. 취업률이 89.4%입니다. 사실 89.4%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90% 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89.4%면 거의 100%입니다.
왜냐면 모든 인력을 취업을 시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성과가 굉장히 도드라지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단장님 마무리 좀. 예, 고도화형 사업 요 내용입니다. 이것도 비즈니스 모델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콘텐츠 개발이 30대, 지식 대상권이 9대, 특히 학교 매출 같은 경우에는 11배가 매출 신장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19년부터 23년까지 산학교육 기본 계획을 수립한 건데요. 퍼센테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거를 비교했을 때 이건 5개월간 실적입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5년 후에 이만한의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 전문대학이 없을 경우 이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패션 마크가 될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전문대학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지 지원이 없다고 하면 정부에서 바라보는 앞으로 5년 후에 대학의 국내 산업인력 활성화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링크 사업이 이 산학협력 시스템 인적 인프라 기반을 구축을 해서 지역 대학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이 된다고 봅니다. 준장이 지원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기반 창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기반 맞춤 인력 양성 그리고 특화된 직업인 양성 배출 이런 쪽으로 특화를 시켜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럼 뭐가 필요하느냐? 실용 직업 관련 학과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산대와 유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실제 교육 과정을 들어보시면 학과명만 유사할 뿐이지 실제 지역 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런 교육 과정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실전 학문이라고 얘기해요. 실전 연구라고 말해 주셨는데요. 기초 연구는 산재 대학에서 해야 되고 돈 많이 들고 석박사가 있어야 되고 오랫동안 연구해야 되는 기초 연구는 산재가 해야 되지만 경기테크노파크와 같은 간단한 기술 지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것도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석박사 학생들이 가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직접 설명하십니다. 효과는 더 크게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일반 실용기술 쪽의 지원은 전문대학에 특화돼서 운영을 해야 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부족하지만 간단하게 링크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링크 플러스 사업의 성과에 비하면 드린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 교수님의 그 링크 플러스 사업에 대한 애정이 그득한 발표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그 전문대학의 기술적 사업화 부분에서 우리의 댓글관리자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좀 있고요. 또 집에도 일찍